자, 이렇게 돼. 다시 한번 볼게. 우리가 이제 굴절이라는 것 자체가 느린 쪽으로 꺾여, 느린 쪽.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굴절률이 큰 쪽으로 꺾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굴절률이 크다는 게 느리다는 얘기야. 빛으로 말하면 빛의 속도는 결국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요거 말고 요것도 배웠어. 굴절률에다가 그 매질에서 속도를 곱하면 요게 빛의 속도 C야. 사실 그 얘기는 진공의 속도가 진공에서 굴절률이 1이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 됐어요? 네? 그래서 요거 기억나. 이렇게 했을 때 요게 경계면이야. 경계하면 이거 수직한 요선이 뭐야? 법선이야, 법선. 네? 그러면 요 입사광선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입사각. 굴절광선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굴절. 맞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 했었어. 여기 굴절률이 여기가 매질 1이고 매질 2라고 하면 요걸 꼭 반드시 외워야 돼. 1에서 2로 들어갈 때 원래 굴절률 정의는 여기와 여기서 속도에 비거든. 근데 요게 사실은 절대 굴절률 요걸 써보면 굴절률 자체가 속도분의 빛의 광속 C란 말이야. 오케이, 너 이따 질문해. 알겠지? 그래서 얘를 넣으면 얘만 이렇게 뒤집혀. 얘만 N2가 이렇게 뒤집혀. 그 나머지는 다 위아래야. 사인.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건 이제 왜 그러지? 이건 진동수가 안 바뀌니까 파동하고 속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의를 이렇게 했었어. 이 결론이 뭐냐면 n 사인 세타 n 람다 n 속도가 일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가 단통속도.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즉 매질 1과 매질 2에서 어디가 더 속도가 빠른 거야? 속도가 빠르냐는 건 어디가 각이 크냐는 거야. 여기가 더 빠르지. 어디가 그럼 굴절이 더 큰 거야? 어디가 굴절이 크냐면 어디가 각이 작냐고. 여기가 굴절이 크겠지. 오케이? 근데 내가 얘기했지만 절대로 이걸 갖다가 각을 갖다 이게 이제 핵심은 이거란 말이야. 각을 보여주면 결국 이제 굴절률도 알게 되고 속도도 알게 되고 파장도 알게 되는데 절대로 각을 열심히 주지 않는다고 예쁘게. 그래서 항상 이거는 경계면과 법선을 잘 챙길 줄 알아야 돼.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거야. 매질이 이렇게 있어. 매질 1, 2래. 빛이 이렇게 갔어. 어디가 굴절이 더 크냐? 그럼 어디가 굴절이 더 크냐면 어디가 각이 작으라는 얘기지. 그럼 접선. 이게 경계면이야. 수직한 선, 법선. 그럼 여기가 입사가, 여기가 굴절가. 여기가 각이 작지. 굴절이 큰 거야. 됐어요? 돼? 그러면 이게 봐. 결국은 이 굴절이 심해지면 이제 오늘 배울 건데 오늘 배울 내용인 거거든. 굴절이 심해지면 전반사가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 됐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야. 우선 전반사라는 녀석이 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 전반사의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조건은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가야 돼. 근데 이걸 외우지 말고 한번 인식을 한번 해봐. 해봐요. 이런 거야.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있고 빛을 이렇게 쐈어. 그럼 굴절률이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가면 굴절률이 크면 입사각이 작고 거꾸로 굴절각이 크단 말이야. 됐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입사각이고 굴절률이 작으면 얘가 굴절각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빛이 일부는 굴절을 하지만 일부는 또 반사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40%가 굴절이 되면 한 60%는 반사가 되는 거거든. 돼? 그런데 얘가 어느 정도 커지면 얘가 굴절은 많이 안 되고 한 번 10%밖에 안 되고 반사가 한 60%, 한 90%가 되는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지만 굴절되는 정도는 약해진다 이거야. 그럼 얘가 어느 순간 딱 입사각을 때려주면 얘가 90도로 꺾일 때가 있어. 그럼 이때 반사되는 게 거의 한 99%야. 그럼 이때 각을 임계각이야. 돼? 그럼 만약 임계각보다 조금이라도 큰 각수로 입사를 시키면 이때는 전반사가 돼. 모두 다 반사가 돼. 돼? 그럼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외워봐. 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커야 되냐? 굴절각이 먼저 무슨 얘기야? 굴절각이 먼저 90도에 도달해야 돼. 그 다음에 전반사가 돼. 내 말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될까? 뭔 말인지 이해될까?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맨날 나오는 식이 있어. 전반사에서 맨날 나오는 식이 뭐냐면
그러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들어갈 때 여기가 임계각이면 굴절각이 딱 90도란 말이야. 아 그러면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들어가면 임계각으로 가면 여기가 딱 이게 됐죠? 그럼 보통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연습을 한번 시켜줄게. 뒤로 넘겨봐. 자 대표적인 341페이지 24번이야. 아주 대표적인 문제. 아주 대표적인 문제. 자 그럼 전반사가 되기 위한 조건. 전반사가 되기 위한 조건. 그죠? 자 이 문제를 한번 잘 봐봐. 거기 341페이지 24번인데 읽어볼래? 저는 그림 잠깐 그릴게. 자 이거부터 봐봐. X빛이 이렇게 들어가. 그럼 각이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 얘가 제일 크지. 그럼 각이 작을수록 아까 뭐라고요? 굴절이 큰 거야. 굴절이 지금 제일 큰 애는 누구야? 얘가 제일 크지. 그 다음 누구? 얘. 인식됐지? 돼?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여기서 전만사가 됐어. 빛이 전만사가 됐대. 그죠? 여기 써있죠? 전만사가 됐다고? 그죠? 그럼 전반사의 조건이 뭐야? 굴절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가야 된다면 그럼 얘가 굴절이 커야겠네. 3을 빼고 굴절이 큰 애가 누구야 여기서? 1이 크죠? 그 다음에 얘가 2가 되겠죠. 된 거야? 자 그래서 굴절률은 1이 제일 큰 거 맞고 자 동글뱅이 니은은 바로 2다. 이거 맞단 말이야. 그죠? 그 마지막 디귿 나에서 x는 p에서 전반사 이게 이제 중요해. 잘 봐. 이게 아주 전형적인 문제거든. 잘 봐. 이거 아주 전형적인 문제야. 이런 거야. 아주 전형적인 문제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봐보세요. 지금 만약 얘가 N1에서 N2로 갈 때하고 1에서 N3로 갈 때 이걸 동시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그쵸? 그럼 문제에서 분명히 누가 더 컸냐면 3하고 2 중에서는 2가 더 컸단 말이야. 그럼 이때 임계각을 재보면 임계각은 1에서 2로 갈 때가 더 커야 된다고. 누가? 1에서 3로 갈 때보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 1에서 2로 갈 때 예를 들어서 1에서 2로 갈 때 임계각이 한 30도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임계각보다 크기만 하면 전반사가 되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볼게. 얘가 지금 2에서 1에서 2로 가는데 임계각이 한 40도인데 여기가 한 40도인가 봐. 그럼 전반사가 된 거 아니야? 맞잖아, 그죠? 근데 제가 머릿속에 볼게. 여기서 여기로 갈 땐 전반사가 임계가 더 작대. 한 20도라고 할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 올 때 얘가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얘는 40도보다는 어떨까? 각이 더 크겠지. 그러니까 봐, 얘를 한 50도라고 해봐. 근데 임계각은 더 작아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전반사가 더 잘 되지. 다시 한번 무슨 얘기냐면 여기로 들어갈 때보다 임계각은 더 작아졌어. 임계각은 한 개쯤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개는 더 작아졌는데 넘을 수 있는 능력은 더 커졌어. 그러니까 더 잘 일어나지. 뭔 얘기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시험 문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어떻게 물어보냐면 봐. 이렇게 있어. 여기가 A 매질, B 매질, C 매질이야. 보통 우리가 이제 광통실에 이루는 광섬유가 안쪽에는 코어라는 유리고 바깥쪽이 클레딩이라는 유리인데 여기서 이제 빛이 팅팅팅 하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굴절이 크고 작고 해서 이렇게 광통실을 이용하는 건데 만약 어떤 빛을 이렇게 빡 쐈어. 그랬더니 여기 전반사가 됐어. 근데 여기 전반사가 안 됐어. 그럼 A하고 B 중에서 누가 굴절률이 크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쉽게 말해봐. A에서 하나는 B로 들어가고 하나는 C로 들어갈 때 임계각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 그럼 임계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는 임계각보다 더 큰 값으로 갔으니까 전반사가 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계각이 한 3도라고 해볼게.
그럼 얘가 40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전반사가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인계가 되게 큰가 봐. 한 50도인가 봐. 인계가. 그러니까 전반사가 못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갈 때가 인계가 큰 거야. A에서 C로 갈 때가 인계가 큰 거야. 요게 인계가 큰 거야. 그러니까 요건 똑같으니까 요게 크다는 게 C가 더 크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굴절률은 그러면 누가 제일 크냐라고 물어보면 우선 A가 제일 커야 돼. 왜요? 그래야 전반사 일어나지. 그 다음에 누가 큰 거야? C가 큰 거야. 그 다음에 누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빨리 정리해봐. 요거 전반사 영상 보내줄게.